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남미 뉴스, 콜롬비아 중심으로 해서, 남미 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이 좀, 요 정도는 그래도 아는 게 괜찮다 하는 뉴스들 있잖아요. 왜냐면 남미 이런 상황이나, 남미 이런 경제나, 정치나, 치안이나, 이런 거 이해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제 네이버 카페, 제 영상 밑에 보면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충 이런 분위기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메데진의 어제 날짜, 지금 오늘 영상하고 찍는 날짜가 콜롬비아 날짜로 22일인데 21일 날 비스카야라는 쇼핑몰이 있나 봐. 메데진의 큰 쇼핑몰 같아요. 메데진에 사고가 났는데 이 일반 버스 있잖아요. 우리 저 공공버스. 그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나 봐. 근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앞에 있는 차들 다 밀고 나간 거야. 그거 나가지고 한 14대 정도가 박살났는데, 그 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완전히 막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다친 사람만 4명 있고, 사망자는 없대요. 그리고 또 이쪽 보고타 오시는 분들은, 요거 좀 참고하세요. 보고타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 보고타가 이 남미 하면은 강도나 뭐, 핸드폰, 오토바이 강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최근 올해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 이제 보고타 시내예요. 보고타 시내인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데가 그 가장 많이 오토바이 강도나 강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차피네로라고 있잖아. 이 차피네로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보고타에서 제일 고급 지역, 고급 주택가가 있다는 데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꼭 고급 주택가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차피네로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4,000, 올해만 4,000번 정도 핸드폰 강탈, 강도, 도난 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타 전체적으로 하루에 13건이 발생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희 집이 어디냐면 밑에 보면 엥가띠바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 케네디라는 데가 있잖아. 거기 노란색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 중간에 하얀색 부분,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거기 지역이. 거기 특히 이제 쇼핑몰 있는 데라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있어요. 저희 지역이.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의 구예요. 한국에 말하면 구야, 구. 근데 그 구 내에서도 조금 위험한 데가 있고 덜 위험한 데가 있지, 구 전체가 다 위험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는 여기 베네수엘라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애들이 여기 지금 50만, 거의 실질적으로 한 300만 정도 되나 봐. 파악이 안 된대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등록이 된 애들이 대충 한 200만 조금 넘나 봐요. 그러니까 등록됐다는 얘기는 파악이 된 애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베네수엘라 애들이 거주할 수 있게 거주증을 받은 게 있어요. 빼비라고. 특별 퍼미션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한 200만 되는데 나머지 한 20, 30% 애들은 신원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일부 애들은 이쪽 세둘라가 뭐냐면 콜롬비아 주민등록증 가짜로 만든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최근에 걸렸어요. 그게 이제 여기 관청, 거기에 일하는 애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굉장히 큰가 봐. 근데 그 조직들이 좀 많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 조직이야? 약 한 30명 정도 잡혔대요. 그 중에 몇 명은 등기소, 여기 말하는 등록소, 거기에 일하는 애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아줌마가 애가 26명 막 등록시킨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밑에 가족으로 막 등록시킨 거야. 근데 이게 예전에 말이에요. 제가 과테말라 있을 때 제가 저도 문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지. 그때는 한국인까지 끼어들었어요. 한국인까지. 왜냐면 그 한국인이 과테말라 있을 때 웬만한 한국 사람들 다 주민등록증을 내줬거든, 그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의 그 번호를 새로 한국 사람한테 만들어주고 막 그런 식으로 가짜로 한 거예요. 저도 문제가 됐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문제가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미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불법으로 돼 있어 골치 아파가지고 변호사하고 또 몰래 불법으로 엘살바도르로 넘어갔다 들어왔거든. 들어온 거 같이 그거 도장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주민등록증을 만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남미는 별의별 놈들이 다 있고, 요즘엔 아마 힘들 텐데, 콜롬비아도 그런 게 많네.
특히 옛날에 과테말라 한국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는데 여기도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 주민등록증 만들 때는 정상적으로 만드세요. 여기도 그 야매로 해준 애들이 있어요. 괜히 그거 했다가 나중에 문제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만드세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이건 페루네. 페루인데 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이버 보면은 페루 애들이 이제 위조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사진 영상에 보면은 거의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예전에 콜롬비아 있을 때 오래전에 그때 제가 한국분 집에 한 20년 전에 제가 잠깐 한 1년 있었거든요. 콜롬비아에. 그때 한국분 집에 있었는데 그분도 나갔다 오더니 나는 달러 사가지고 왔다 갖다 달러 사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 이만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몇천 불어치 사왔어. 근데 한 70% 정도 돈을 낸대요. 그 금액에. 그런데 똑같은데 내가 만져봤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만져봤는데 오돌도돌 한 것까지 똑같아. 근데 그 금액이 70% 정도 내는 걸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여기 위조 지표 만드는 애들이 많고, 또 옛날에 그 베네수엘라 지폐도요. 베네수엘라 있을 때 지폐가 모자랐었어. 지금도 없어요. 베네수엘라 지폐가. 그러니까 다 송금시켜가지고 우리가 물건 사거나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떠돌았냐면, 베네수엘라 지폐를 콜롬비아 쪽에서 쫙 빨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하냐면, 그거 가지고 그 종이를 인쇄를 싹 빼낸 다음에 그 종이에다가 콜롬비아 위조 지표를 만들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종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난민 위조 지표 만드는 애들이, 조직들이 나라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간 우리가 본다고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제 위조 지표 허접하게 만드는 애들은 여기 보면 딱 티가 나. 위조 지표가. 근데 이제 진짜 잘 만드는 애들 티도 안 나더라고. 네. 이 정도로 잘 만들어요. 가짜 달러 그 사람 쓰려고 사가지고 온 거지. 그 사람도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지. 자기가 가짜 달러 사온 이유는 자기가 모르겠어. 어디 가지, 아마 내가 볼 때는 한국까지 간 것 같아. 한국. 왜냐면 한국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 아니면 그때 미국에 자기 애가 있었나? 아마 그랬어. 그거 갈 때 가져가서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아니지. 좋은 일은 아니지. 그리고 이건 뭐야? 악어 뱃속은 뭐지? 여기 보고타 지역에, 보고타 옛날에 브론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철폐했는데 아직도 그거 좀 남아있나 봐. 그쪽에가 워낙 빈민가에다가 조폭애들이 있어요. 온갖 나쁜 범죄는 다 모였어, 거기에. 다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옛날에 굉장히 넓어 심했는데 그 지역을 정부에서 완전 철폐해버렸는데, 쫓아내가지고. 근데 아직도 있대요. 근데 거긴 마약, 도난, 인신매매, 온갖 게 다 있어요. 온갖 게 다 있어. 근데 거기에 악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대요. 악어. 그 사진이 올라왔나 봐, SNS상에. 근데 실제로 악어가 죽은 상태로 발견했대. 큰 통에다가. 근데 그게 이제 왜 악어를 길렀는지 알아요, 거기에? 악어를 왜 길렀는지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악어 고기가 아니고 사람 고기야, 사람 고기. 반대예요, 반대. 왜냐면 거기 온갖 인신매매니 온갖 범죄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들끼리 인신매매하든지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납치한 애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악어밥으로 던져버린 거야. 증거 안 남기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추정하기에는. 상상 바뀌죠. 한국에서 상상을 못하지. 남미는 상상 이상의 일들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건 아르헨티나 얘기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보자. 아르헨티나는 나도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좀 개방적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최근에 발생된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있었나봐. 거기도 일부 혐오주의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 근데 여자애들 둘이 사는 방에 화염병을 투척해가지고, 둘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부에노스아이레스네. 발생한 그 사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멕시코에서 발생한 일인데, 멕시코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카테카스라는 지역이래요. 사카테카스. 사카테카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4일 동안에
24명이 죽었어요. 24명이.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경찰까지 투입해가지고, 경찰 투입해가지고 지금 그거 잡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미 치안을 또 얘기하는 거는, 남미 치안은 도찐 객진으로 안 좋다. 그렇지만 사는데 다 사람 사는 데라서 다 살고 먹고 살고 다 하는데 지장 없다. 다만 그런 지역 중에서 그런 동네를 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밤에는 한적하고 사람 없는 곳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저도 25년 거의 30년 살았는데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져요. 아, 이거는 이제 옛날에 한국도 뭐 마찬가지 아닌가. 옛날에 외국인들 바가지 씌우는 거 있잖아요. 이제 메데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뽑으려더라고. 거기가 제일 고급 식당들 많이 모이고 제일 중심가야. 근데 거기 외국인들이 밥을 먹었어요. 몇 명인지는 안 나와. 몇 명인지 안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냐면은 총 금액이 200만원 나왔어요. 200만원. 내가 음식으로 그래도 좀 한번 여러 명 가긴 간 것 같아요. 여러 명 가긴 간 것 같아. 200만 원,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200만 원 그 금액만 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요 가격을 내가 얘기해 줄게. 가격이 뭐냐면 햄버거 하나 시켰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3만 원. 햄버거 하나가 3만 원. 새우 6개짜리 새우튀김이 있어요. 새우 6개짜리가 12만원. 한국 돈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12만원. 세비체라고 페루에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세비체라고 요만한 종지에 나오는 게 있어요. 요만한 종지에다가 그 생선 회, 거기다가 식초 넣어가지고 레몬즙 넣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요만한 종지에 나오는 거. 그거 39,000원. 그 다음에 생선 튀김 요리 하나. 그거 182,000원. 한국 돈입니다, 지금. 182,000원. 이렇게 바가지를 씌웠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총 200만 원 나온 거야, 200만 원. 그러니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하나하나 가격을 이렇게 부르셨다니까. 하나하나 가격을.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라를 가시더라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바가지 안 쓰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외국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죠? 알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진짜 한국만큼 수준 나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칠레는 좀 세. 칠레는 거의 한국 가격이에요. 칠레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에서 한국 가격 이상 나온다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비싸게 바가지셨더라고. 뭐 생선 요리 하나에 182,000원, 뭐 생선에다가 막 금장을 둘렀나.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바가지셨어. 근데 여기 애들은, 남미 애들은 아시잖아요. 워낙 뻔뻔해. 그 주인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하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이러던데? 이거 정상 가격이에요? 이러면서,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 뻔뻔하게. 와, 여기 애들은, 좀 그런 것 같아, 좀. 이건 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어. 희한한 사건. 콜롬비아에서 사건이 일어난 건데,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냐면, 비행기하고 오토바이하고 충돌했어요. 그 상황이 상상이 안 되잖아. 오토바이하고 비행기하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그 경비행기 있잖아요. 경비행기. 콜롬비아 경비행기가 있을 거 아니야. 지방에 가는데, 경비행기가 비상 추락을 한 거야. 추락해가지고 비상 착륙을 한 거예요. 도로에 비상 착륙을 하는데, 또 재수없게 딱 섰는데, 그때 오토바이하고 딱 부닥친 거야. 재수가 없는 거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일어나서 좀 황당하더라. 왜냐면 정몸만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이거 뭔 사건이야 이렇게 됐는데 오토바이가 나른 건가 비행기가 와서 친 건가 생각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좀 신기해가지고 제 네이버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제목만 봤을 때는 이상했었어. 생각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남미에 오시면은 그 환전을 할 때 여기 멕시코 사람 한 명이 바보같이 당했어요. 그 어디냐면 여기가 까르타헤나 놀러 갔는데 멕시코 여자야. 아줌마인데 까르타헤나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환전해준 애들이 쫓아가면서 환전해주겠다고 좋게 해주겠다고 해줘가지고 해줬는데 150불을 줬어요. 150불을 줬어. 그러면
대충 한 50만 페소 정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아줌마는 자기 생각은 한 40만 페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4만 페소 밖에 안 준 거야. 그래서 내장을 주니까 자기는 이게 40만이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그거 받고 당했다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외국인들 근데 좀 이상한 게 얘는 스페인어도 잘 될 텐데 멕시코 여자인데 아줌마인데 좀 맹하더라고. 말하는 것도 좀 맹하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 뭐냐면은 이 콜롬비아 환전은 길거리 하지 마시고 남미 어디 가셔도 길거리 하면 좀 그래요. 가짜 돈도 많이 주니까. 가짜 달러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달러 많이 줘요. 그러니까 환전할 때는 콜롬비아는 환전소가 따로 있어요. 은행에서 안 해줘. 근데 다른 남미 나라라면 환전소 해주는 나라들도 있고 안 해주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꼭 그런 데 가서 하세요. 가서. 길거리에서 하지 마시고 괜히 나중에 당하시고 그러니까 그 물건 살 때 딱 보고 아니면은 상점 애들 알거든. 어떤 상점들은 그 위조지폐 기계까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상점들이 남미에 가면. 그거 안 받아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큰 돈 만약에 잘못 받으면. 그거 참고하시고 꼭 환전소에서 하시고